안녕하세요, 모든 트레이더 여러분. 오늘 아침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은 약 8만 6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방금 데일리 타임 프레임이 마감됐는데 완전히 음봉으로 약 2.9% 하락했습니다. 잠깐 8만 6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가 어젯밤에 다시 끌어올려졌죠. 현재 시장의 주요 이슈는 여전히 전쟁에 대한 우려, 즉 세계 각국 간의 갈등입니다. 트럼프 중국 쪽 그리고 최근에는 캐나다까지 얽혀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트위터에 중국이 개입했다고 올렸습니다. 카르나 측 움직임과 캐나다의 흑벽 계획도 있어 주목할 부분입니다. 또 다른 이슈는 연준입니다. 이틀 후 금리를 발표하며 현재 세계는 변동성이 큽니다. 최근 엔화 강세로 달러 대비 가치가 올랐습니다. 곧 금값도 오전 중 1% 상승했습니다. SP 선물에서 다우존스는 약 1% 하락했고 비트코인은 3%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다룹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98달러 위를 못 넘기면 상황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불마켓 가능성은 낮아지고 약세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락 전환 가능성이 높아져 일요일 아침롱에서 숏으로 스위칭했습니다. 롱은 1.7% 수익 청산했고 숏으로 3% 추가 수익을 내며 이번 하락장에 잘 대응했습니다. 곧 테크니컬 분석을 살펴볼 예정이니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위에 있는 버튼도 꼭 팔로우 해주세요. 이번에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트레이딩,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는 트레이딩에 관한 기술적 차트 분석도 다룹니다. 만약 저희의 프라이빗 트레이딩 시그널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디스코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아침 시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알트코인은 일부 반등했으나 전반적으로는 하락했습니다. 어젯밤 비트코인이 3% 하락하며 반등세도 주춤해졌습니다. 오늘 MYX와 다시가 눈에 띄는데 다시는 이전에도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에이스터는 8% 하락하며 차트가 나빠졌는데 잠시 후 자세히 보며 전체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세로 고침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데이 타임 프레임이 막 닫힐 때쯤이었거든요. 현재는 20에 위치해 있고 다시 한번 극도의 공포 (extreme fear)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전에는 잠시 중간 구간으로 돌아갔었고 비트코인이 약 9만 7달러에서 9만 8달러까지 급등했을 때는 약간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9만 8달러를 못 지켰습니다. 차트가 강해지려면 반드시 이 가격 위에 안착해야 합니다. 이 아래로 내려오면 큰 그림에서 매우 약해지며 이는 하락 조건입니다. 곧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롱숏 청산을 보면 20만 명 이상이 청산됐고 총 6억 달러가 넘습니다. 거의 롱 포지션이며 캔들이 강하게 움직여 약 6억 달러 규모입니다. 히트맵 상단을 보면 노란색 영역은 숏 포지션의 청산 구간이며 하단에는 롱 포지션의 청산 구간이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아래쪽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아래는 청산된 상태입니다. 여기저기 청산이 발생해 깨끗해졌어요. 다음은 8만 5, 6, 4천 근처에 청산이 남았고 여기까지 떨어질지 봐야겠지만 먼저 8만 7천 근처까지 스파이크가 올라올 듯 합니다. 하락 추세에서 반등해 위쪽 청산 구간을 건드린 후 다시 내려갈 것 같습니다. 보통 시장은 이렇죠. 비트코인을 보면 월간 차트 상황이 안 좋아 바로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되돌아보면 가격이 7, 8% 상승한 구간이 있었어요. 그때 차트가 괜찮아 롱을 유지하고 싶었죠. 세부 구조도 지지하는 듯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9만 3에서 8만 9까지 강한 하락 캔들이 나왔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 롱 정리 타이밍을 찾았죠. 그 구간을 못 지키면 일요일인가 했더니 23일 금요일이었네요. 9만 근처 반등 시 지지를 기대하며 9만 8천까지의 회복을 예상했으나 주말 내내 해당 구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리 걸어둔 주문으로 두 번 정리하며 약 1.7에서 8%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프라이싱 부분에서요. 그리고 스위프트로 S를 플레이했는데 스위프트 화면은 일요일에 막 오픈했거든요. 꽤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시장의 함정에 걸리지 않고 잘 해냈어요. 그리고 9번의 액션 같은 것도 제 생각엔 마인드셋도 꽤 좋았고 포지션 크기도 괜찮았고 트레이딩 테크닉도 괜찮았어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이번 트레이드에서 꽤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인데 이 차트에서 바트화로 보면 약 270만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260만 근처가 주요 지지선 구조로 보입니다. 이탈은 금물입니다. 이탈 시 힘들어집니다. 250만이나 200만 밑으로 내려갈 수 있죠. 상승 파동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제 생각엔 당분간 횡보할 듯합니다. 그 그림이 끝나면 다음 달에나 하락할 것 같아요. 이번 달에 기회가 안 오면 오더를 정리할 타이밍을 찾아야 합니다. 트레이딩 파트에서는 레버리지를 쓰기도 하지만 현물 쪽은 장기 보유라 완전히 다른 얘기죠. 장기 보유는 이미 따로 하고 있으니 여기선 얘기하지 않을게요. 오늘 아침 중요한 이슈를 보겠습니다. 이번 주 핵심은 바로 이틀 뒤에 연준의 금리 발표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금리 결정은 여론조사상 동결 우세입니다. 추가 이슈는 수치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ETF 쪽을 잠깐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보면 마이너스죠. 계속 마이너스 상태예요. 그리고 며칠째 계속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벌써 4일째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한 원인 중 하나는 미중 갈등과 캐나다 쪽 이슈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타임지가 트위터에 올린 내용에 따르면 중국이 캐나다를 사실상 장악했다. 이미 한편이 됐다는 식으로 보도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쪽에서는 관세 장벽을 올릴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쪽 관세도 포함되면서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이 하락한 거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올해 어떤 시장이 갈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만약 SET 조정받으면 롱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여전히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열어둔 포지션도 아직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나 조건적으로도 데이 차트 상에서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 쪽도요. 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금값이 1% 상승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5천 이상까지 올라와서 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 차트도 곧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미국과 일본 엔화 쪽 차트를 잠깐 보셨으면 해요. 일본 엔화가 최근에 강하게 반등한 게 눈에 띄게 보입니다. 차트 구조상으로도 트렌드가 바뀌는 게 꽤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 트렌드를 한번 보세요. 웹상에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주세요. 이런 환율들도 함께 살펴보세요. 환율이 시장 구조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프를 켜자마자 트렌드 파악이 가능할까요? 현재 트렌드 이탈로 롱 포지션은 곤란해졌습니다. 약 2%의 큰 음봉과 함께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평소 변동성 적은 환율이 급변하며 트렌드가 전환된 겁니다. 이게 다운 트렌드로 이어질까요? 갭 발생 후 헤드앤숄더 패턴이 형성되며 트렌드가 변한 겁니다. 최근 금값도 갭이 열려 있는데 저는 현물만 조금 보유할 뿐 선물 거래는 안 합니다. 정말 거래하고 싶은데 롱 포지션을 아직도 못 잡았어요. 고점에서 진입하기엔 조금 두렵거든요. 딥이 오면 진입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조정 캔들이 전혀 없어서 지금 바로 따라가긴 어렵네요. 오버디스카운트를 기다리거나 비싸게 사더라도 박스권 내에서 조정이 보이면 그때는 용기 내어 진입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 영향으로 SP도 1% 갭 상승 시작 후 꽤 잘 반등했습니다. 덕분에 국내 시장도 거래할 자신감이 생겼죠. 하지만 전쟁이나 갈등 때문에 포지션을 닫아야 하냐 묻는다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 뉴스는 별개 이슈일 뿐이며 일종의 연극이라 생각해요. 연극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요소는 제 트레이딩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제 매매는 주로 기술적 분석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SP가 버텨주면 매매를 이어가지만 못 버티면 뉴스에 상관없이 숏을 열거나 롱을 닫습니다. 하단에 롱을 열어두기도 합니다. 타이밍이 꽤 괜찮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BZ 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트레이드에서는 숏 포지션을 열어서 7%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롱 포지션을 잡았고 아직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엑스텐 쪽에서 포지션을 닫는 플레이에서는 아무것도 없었고 가격이 그대로 하락해서 우리는 최근에 이 구간 일요일 데이 타임 프레임에서 포지션을 청산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대략 11.5% 손실입니다. 제 포트폴리오는 추가 주문 덕에 1.7% 손실이었죠. 복귀용으로 기록해둡니다. 나중에 매매를 점검해야 하니까요.
최근 공유한 대로 롱을 닫고 바로 숏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수익 중이며 흰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미청산 포지션은 현재 약 2.5% 수익 중입니다. 오픈한 포지션에서 8천 정도 수익이 나고 있으며 하락 시 리밸런싱을 위해 자금을 추가했지만 사이즈는 여전히 3.8bbc로 작습니다. 조건에 맞춰 계속 수익을 내고 있고 차트 구조대로 트레이딩 중입니다. 오늘 1.4% 손실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플러스라 괜찮습니다. 7 정도 수익권이라 긍정적입니다. 우리 구조는 마인드셋, 프레임 안의 용기, 연결고리의 기회라는 세 요소를 완벽히 활용합니다. 가끔 탭에 집착해 포지션 종료 후 재진입을 망설이며 가격이 튀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트랩입니다. 자금 관리와 레버리지도 중요합니다. 마인드셋은 낮은 오디션에서 조건을 바꿔가며 플레이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다만 지속성은 지켜봐야 합니다. A 사이트도 유입 중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먼저 횡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 3에서 4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타임프레임 상으로는 위쪽으로 올라서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쪽에 다시 올라서지 못하는 거죠. 제가 말한 98,000 근처에서 반드시 버텨줘야 합니다. 만약 버티지 못하고 옆으로만 움직인다면 힘이 빠진 구조가 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오버 디스카운트로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락 추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버티지 못한다면 포지션을 잠그거나 제 용어로는 포스트테크 포트, 보험을 드는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롱 포지션 비중을 조절하며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보유하거나 해징을 하는 시기죠. 여러분도 고려해 보세요. 이건 제 개인적인 접근 방식이며 공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간 차트에서 흥미로운 점은 RSI 다이버전스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친구에게도 설명했듯 다이버전스가 있다고 시장이 바로 반전되는 건 아닙니다. 즉 바로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다음 캔들에서 즉각 반전은 드뭅니다. 보통 하락 추세가 변하며 잠시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 3주간 소폭 반등할 수 있죠. 물론 저도 확신할 순 없지만 주봉상 94,000원 돌파 후 안착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94.4에서 94.6도 있지만 주간 차트상 94.8 위에 안착해야 모양이 예뻐집니다. 다만 구조상 하락 압력이 남은 게 보이며 매매 전략은 계획대로 A, B 조정 후 C 파동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C 파동이 예상한 1번이 아닐 수 있는데 1번이었다면 반등이나 상승이 더 강하게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하락한다는 것은 1파가 진행 중임을 의미하며 끝점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5개의 파동으로 움직입니다. 1, 2파 조정 후 3, 5파 하락이 이어지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 매매하며 조정 시에도 흐름을 유지합니다. 이제 다음인 블루 시나리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블리시 트렌드는 아침 캔들로 인해 확률이 낮아졌습니다. 직전 캔들 영향으로 블리시 패턴 확률이 낮아졌습니다. 초록색 확률도 줄어든 반면 사이드웨이와 다운트렌드 비중이 커졌죠. 명확히 그려보면 빨간색 방향입니다. 여기엔 빨강, 흰색, 초록, 빨강, 초록, 흰색 패턴들이 포함됩니다. 이제 이 패턴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저점 이탈 시 파동은 제외됩니다. 조정 파동이 아니게 되므로 이 구간 매매 범위가 중요합니다. 이 아래부터 여기까지가 데드라인이자 이탈하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다음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딩 구간에선 반등 희망이 있습니다. 1, 2, 3, 4파 진행 중 이 구간을 타고 버티면 상단 박스까지 가는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지만 이번엔 저항에 막혀 먼저 하락했습니다. 이 저항선입니다. 네, 결국 저항선을 지키지 못하고 98,000에서 바로 강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번 하락은 꽤 강하게 내려간 편이라 수익이 순식간에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손실로 전환되었네요. 트렌드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행보장세라 박스권 하단을 지켜주는지 꼭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여기를 지키지 못한다면 향후 매매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 추세입니다. 상단 박스권을 보면 상승이 어렵습니다. 이 추세선과 지지선이 영향을 주는데 지지선 이탈 시 다음 추세선까지 밀립니다. 이 박스는 저항선이며 빨간 박스 안에서도 여전히 처음엔 다이버전스가 보였고 롱 포지션 키 오더도 잡았습니다. 추가 진입으로 상승을 노렸으나 도달하지 못해 먼저 내려왔죠. 연결이 유지되어 버텼지만 결국 아래서 정리하며 1% 남짓 손실로 마감했습니다. 전략대로 할 수밖에 없었네요. 이제 수평선 수치를 조정하며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횡보 구간이며 50만 남았습니다. 업트렌드 비율을 10%에서 여기서는 40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제 다운트렌드가 계속 될 거라는 거죠. 여기서 볼 것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이드웨이로 올라서서 머무를 수 있다면 이 노란색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또 속임수에 당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사이드웨이 트레이딩을 잘하는 분이라면 정말 대단한 거고 잘한다고 하기보다는 그 시장에 잘 맞는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트렌드가 다운 트렌드라면 만약에 계속 하락한다면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즉 급락하겠죠. RSI 저항이 없으니까요. 제 생각엔 횡보 후 급락할 것 같아요. 현재 급락 확률은 40%, 횡보는 50%입니다. 상승 확률은 10% 뿐입니다. 반드시 98,000을 돌파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약 98,000을 지켜낼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시장 상황이 얼마나 우호적인지도 봐야 합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우호적이긴 해요. 미국 주식이나 다우존스 지수를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다우존스가 1%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해서 버텨줬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반등이 약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비트코인은 더 세게 하락하고 반등은 약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우존스가 1%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마이너스. 이건 50% 이상 반등하며 회복했죠. 반면 비트코인은 3% 하락 후 0.4%만 올랐어요. 즉 10% 빠졌을 때 겨우 1% 반등한 셈인데 이게 시장 성과를 측정하는 법입니다. 기회냐고요? 네, 분할 매수 DCA 기회입니다. 전 최근 종목을 추가해 매일 시간 단위로 계속 DCA 중이에요. 자, SMC 차트 보시죠. 진입했겠죠? 잠깐만요. AMC는 여기 있네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진입 엔트리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수익이 이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NFC 진입 후 S 타이밍에 맞춰 이미 진입하셨을 겁니다. 저는 MC 외에 평균값과 엘리엇 파동을 고려해 아래 박스권에서 진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표시한 FC 지점을 참고하세요. 현재는 횡보 중이며 하단 지지나 다이버전스 발생 시 정리할 예정입니다. 제 기준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금 쪽을 보면 금도 여전히 갭을 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강한 상승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 구간은요, 내려오면 롱 진입 타이밍입니다. 큰 구조상, 그렇죠. 최근 방콕 행사에서 친구가 금숏을 물었을 때 전 안 잡는다고 했습니다. 다들 금이 비싸져서 예전 가격으로 내려갈 거라 보지만 가격이 올랐다고 꼭 내려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친구야, 우린 지금 트레이딩 시 감정을 완전히 배제해야 합니다. 감정이 개입되면 비싸니까 쇼지라며 고집하다 결국 다 잃게 되죠. 예컨대 주간 차트 다이버전스로 숏을 잡았어도 가격이 올라 기준선을 돌파하면 즉시 포지션을 정리하고 롱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조건에 따라 매매해야 하고 머릿속에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가격이 비싸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숏을 잡으려다 함정에 빠지곤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힘들고 결국 돈도 잃게 됩니다. 금의 구조는 지금처럼 스팟런을 내버려두고 조정이 오면 롱을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 매수 신호가 나오면 롱을 따라가세요. 스팟런은 그냥 두고요. 전체적인 시장이나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는 어떠냐면 급락했어요. 가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도 아직 개장하지 않았어요.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다는 건 선물 시장을 보면은 이미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약간의 우려만 있을 뿐이에요. 최근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요. 하지만 걱정되는 건 비트코인 쪽이에요. 다른 시장들은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힘이 없어요. 이게
제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관찰한 바로는 큰손 투자자들, 즉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거래하는 사람들 쪽에서요. 전체적으로 큰손 투자자들은 지금이 비트코인 바닥이라고 보고 있으며 충분히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점 대비 조정된 가격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 레버리지가 늘며 펀딩 레이트가 플러스로 전환된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이유로 플러스가 유지되고 있죠. 미국 크립토 마진 쪽에서도 플러스거나 아예 플러스가 안 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맞죠? 이게 크립토 마진인데 잘못 눌러도 플러스가 될 수 있나요? 0.01% 맞죠? 아직도 플러스인 거 보이시죠? 이 말은 플러스가 되는 순간 롱 포지션 쪽에서 아직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서 포지션을 더 늘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포지션을 더 연다고 할게요. 아니면 포지션 사이즈를 더 늘리고 있다는 거죠. 이건 꽤 위험한 신호예요.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레버리지가 아니라 펀딩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때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계속 하락할 거라 보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부분도 추적하며 지켜보고 있죠. 추후 상황을 더 봐야겠지만 확신보다는 기술적 분석과 트레이딩 조건에 맞춰 따라가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더리움도 오더 오픈 상황을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대략만 해서 거의 2만 정도의 포지션이 잡혀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데이 구간에서 오픈했다가 이 구간에서 닫았는데 꽤 큰 캔들을 얻었어요. 대략사에서 5%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건 다른 포트에서 오픈한 거라 여기서 공유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포트는 휴대폰에 있어서 두 개 계정을 동시에 열 수가 없거든요. 자, 이제 다른 흥미로운 구조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YX 다시 IP는 지지선을 이탈한 모습인데 여기서 진입했어도 손실은 아주 적었을 겁니다. 다음은 아스틀입니다. ASTR는 구조적 저점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많은 분이 의구심을 갖겠지만 현재 꼬리가 생긴 구간은 절대 사수해야 합니다. 이탈 시 매우 위험한데 제 관점으론 이미 이탈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 정체는 이탈이니 콜렉션과 0.8 지점은 정리하세요. 다만 이 저점 기준으론 괜찮을 수 있으니 여긴 꼭 지켜야 합니다. MYX도 기형이 보기에 꽤 두드러진 종목이라네요. 12 근처 저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반등에 버텨준다면 하락을 맞이해도 괜찮습니다. 비트코인 반등 시 이런 종목도 매력적이며 노려볼 만한 구간입니다. 저는 항상 충분한 하락을 기다려 진입하며 리스크를 줄입니다. IPO처럼 추격 매수하기보다 좋은 타이밍에 진입하는 게 낫습니다. 금과 환전도 하락 시 좋은 구간이 올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현재 AI가 강세지만 조만간 하락 타이밍이 올 것 같습니다. 이런 오버딥 구간 급락 시 타이밍을 잡아 롱 포지션에 진입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디스코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상황도 봤는데 월봉 마감이 좋지 않겠네요. 98,000을 못 지키면 큰 그림의 구조가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락 추세가 높아져 약 6일 정도 더 지켜봐야 합니다. 퍼스트샵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코인과 테슬라 마켓의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